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오르기는 했는데요. 거래량이 이틀째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올랐는데 바이오 대형주를 중심으로 어제는 상승세가 돋보였었죠. 0.7% 올라서 코스닥은 77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추천주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예, 오늘도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미국 증시도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상승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SKC 코롱 PI라는 종목인데요. 예. 실적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 677억 원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52.4% 증가한 실적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167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0.3%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SKC 코롱 PI 필름을 이제 주로 하는 회사이고요. 이 PI 필름의 최근에 쓰임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는 2차 전지나 플렉서블 OLED, MLCC, 5G 통신 장비 등 새로운 수요처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제 캐파 확장을 단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캐파 확장을 한 것이 내년부터 가동이 될 예상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어저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그동안 이제 보수적으로 했던 이 스마트폰 부분의 전략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전략으로 좀 바꾼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노트 7이 배터리 문제로 굉장히 큰 곤욕을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그런 좀 리더로서 앞서가는 기술력을 뽐내기보다는 안정성에 좀 더 우선을 줬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안정성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중국의 화웨이나 오포 같은 회사들이 이 최신 그런 기술을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으로는 가장 앞서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가장 내세운 것이 바로 폴더블 폰이죠. 이 폴더블 폰이 이제 내년에 새로 출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여러 가지 부품이 있겠는데 그중에서 이제 SKC 코롱 PI 역시 폴더블 폰, 스마트폰 베이스 필름 양산 기대감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 라인 4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KC 코롱 PI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고요.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미래산업의 주도군을 섭렵한 투자 분석의 고수 김홍식. 예, 수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고 전문가의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수요일을 함께 하시는 지금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이 월등하신데 먼저 박동현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 흐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부터 8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호텔신라와 현대건설이 각각 4%, 9%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어제 주신 AP시스템도 1.59% 수익권입니다. 만도와 에코프로가 각각 6%대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애경산업만 매수가 대비 큰 움직임 없습니다. 자, 김홍식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보시죠. 역시 수익률 최고
이곳인데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먼저 눈에 띕니다. 7월 25일에 매수됐던 KG케미칼은 벌써 나흘째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14.4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7월 18일에 매수됐던 쌍용양회 역시 두 자릿수 수익률 11.68% 수익 중입니다. RS 오토메이션과 KMW가 각각 6%대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자, 이어서 박동현 본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죠. 박동현 본부장 1위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주 흐름이 살아나는 분위기죠. 1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바로 이어서 에코프로, 만도, 호텔실, 아모텍까지 수익권에 있습니다. 김홍식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보시죠. 역시 KG케미칼이 1위인데 어제장만 3% 상승이 있었습니다. 15% 가까운 수익이고요. 쌍용양해가 2위, SFA가 3위, RS 오토메이션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보시죠. 4위부터 8위까지 이름 올린 전문가와 종목 보겠습니다. 신섭 소장의 파세코가 4위인데 지금 10%대 수익이고요. 반종민 팀장의 아미코젠이 역시 10%대 수익으로 5위, 여기 계신 박동현 본부장의 현대건설이 6위이고 반종민 팀장의 삼성엔지니어링이 7위, 원종인 팀장의 다산네트워크스가 8위입니다. 자, 1위부터 3위 전문가도 함께 보시죠.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섭 소장의 엠코르셋이 수익률을 더 많이 벌리면서 지금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42.72%의 수익인데 7월 25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이죠. 김홍식 팀장님이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리셨는데 축하드리겠고요. KG케미칼이 15% 가까이 수익 내면서 2위, 쌍용양해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의 추천주와 함께 수익률 현황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이 워낙에 좋으셔서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6위에 이름을 올리셨는데 박동현 본부장님, 현대건설 앞으로도 좋을 수 있을까요? 네, 현대건설 앞으로도 좋습니다. 예. 그 근거로서는 첫 번째로 이제 하반기 해외 매출 회복과 수주 증가가 이제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는 총 7가지의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이라크 전유 공장 등 큰 이제 이런 공사들이 진행되고 약 7개 공사에서 1조 2조 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또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급등에 따른 이제 하루 이틀 조정 상승은 올 수 있지만 이 기회 주식수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김홍식 팀장님 오늘 처음으로 전체 전문가 수익률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리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KG케미칼을 주셨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상승해줬던 부분들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전일까지는 좀 이제 장 막판 전까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장 막판 이제 동시호가 2분 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제 전체 거래량에 대한 이제 6분의 1 정도 2만 주가 한 번에 이제 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3% 급등까지 나오면서 이제 장 마감을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기관 투자자 이제 뭐 금융권이라던가 연기금 등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황산 니켈이라던가 이 분야에서는 뭐 탑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줄 수 있고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남북 경협에 관련되어 있어서 농업 쪽 분야에도 사실 좀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KG케미칼 정고점 33,000원 수준인데 34,000원을 목표 주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트에 들고 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장 개장을 한 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박동현 본부장께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까요? 예, 지금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 이유로는 이제 경제 지표, 기업 실적들이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랐고, 특히나 이제 애플이 오늘 새벽 5시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순이익이 40% 증대가 됐고, 매출액이 17% 증대됐고, 사상 최고가의 또 이제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매번 뭐 매출 이런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기술적으로 낙폭 가대주들, 특히나 이제 애플 관련된 주들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어제 특히나 바이오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개인들이 이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향후 계속 이어갈지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홍식 팀장께도 전략 한 말씀 여쭤볼게요. 일단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전쟁에 있어서
지금 대화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뭐 상향할 수 있는 분명한 이제 모멘텀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실질적인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고위급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 그리고 조용한 대화를 원한다라는 식으로 미국 측에서 대화가 이제 얘기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추후에 시장에도 충분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8월의 첫날입니다. 국내 증시 이제 막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분위기부터 좀 봐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다만 1위,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영업이익 14조 9천억 원이라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사업은 또 신기록이었습니다. 다만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저평가 있는 상태다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는데요. 일부 시간에 저희가 또 분석을 해드렸었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0.1% 정도 소폭 올라오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미국 특허 소송 승소 보도 이후로 어제 코스닥 바이오주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셀트리온 어제장 5% 급등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76%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특징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오늘은 0.5% 정도 상승이고요. 그밖에 뭐 포스코나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KB금융이 1%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흘 만에 상승 전환이죠. 증시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0.32% 오른 2,300포인트 지금 회복이 됐네요. 2,302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도 0.4% 상승한 778로 시작이 됐는데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 일제히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형 바이오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죠.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적으로 2%대 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CJ E&M도 오늘은 좀 힘을 내면서 2% 강세, 여기에 나노스, 메디톡스, 신라젠까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예,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좀 볼 텐데 최근에 넷플릭스가 전분기 신규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국내 미디어주들도 좀 약세가 나타났었죠.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도 1%대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바이오주, 바이로메드도 1.2%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는데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서 장 후반까지 또 상저하고 수준으로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종목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본부장님.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하면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 중인데 굴삭기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삭기라고 하면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포크레인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포크레인은 굴착기라고 하고요. 순수히 땅을 뚫고 파는 것을 굴삭기라고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 최대 건설기계 시장인 중국에서 고품질의 굴삭기를 이제 만들어서 입지를 지금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15년도에 6.7% 시장 점유율에서 현재 9%까지 올라왔고 하반기에도 제품 경쟁력 향상과 판매 가격 인상 등으로 실적 개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2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7%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700억대를 넘어선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만큼 영업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최근 수익률이 좋아진 것은 이제 해외 시장을 이제 공략이 유효해서인데 헤비사업부 부분에서 지난 2분기 중국 업체들에서 약 한 5,100억 원치의 굴삭기를 좀 판매를 했고 이는 헤비사업부 매출에서 총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매출액을 헤비사업부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굴삭기 전망도 좋습니다. 중국이 지금 부양책으로 하반기 SOC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또한
광산 수요를 이제 늘려 나가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삭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로 기존 시장 규모 16만 대에서 약 한 18만 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두산 바켓과 엔진 부분에서 이익도 크게 개선이 되면서 전사 실적 개선을 좀 더 이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 포로는 약 8이고요. 해외 주요 건설 기계 업체들의 평균표는 14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워낙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외인들이 강력한 매수세와 기간의 쌍끌이 매수세를 통해서 주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고, 공매도가 최근 이틀 동안 약 한 100억 원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렀다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매수 가격으로는 9,900원을 드리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로는 그냥 짧게 11,500원을 드리고 손절가로는 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제노레이라는 회사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노레이는 국내 유일하게 메디컬과 덴탈 부분을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메디컬 덴탈 하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병원에서 그냥 엑스레이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치과 부분의 엑스레이 부분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메디컬 국내 부분에서는 1위 업체로서 시장에서의 지위가 이미 확보를 하고, 덴탈 부분 같은 경우는 제품 성능이 좋은 신제품을 필두로 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도 계속해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덴탈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계속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치과 의사 수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민영 병원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민간 자본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3D 장비 보급 등으로 당사 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약 한 3년 동안 연평균 25%씩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또 제노레이는 최근 메디컬 및 덴탈 제품 전반에 걸쳐서 제품의 프리미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얇고 고해상도를 제공하는 오스카 시리즈를 출시했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의 하이엔드 시장을 좀 또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덴탈 장비 역시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해주고, 환자에게 피폭되는 X선의 양이 적으면 좋은데 이것들을 파파야 3D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완료해서 이런 것도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 매출액 150억 원 이상을 올해 달성할 전망입니다.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직접 또 하기 때문에 공정 개선을 통해서 수익 향상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또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년도 8.2%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16.4%, 약 한 2배 가까이 영업이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네. 18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91억 원으로 46%가 또한 같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파야 3D 판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중국에서만 50%가 넘는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식을 보시면은 최근 행보세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후 보호 매수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올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여러 가지 주식들에서 개별 주식들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등락폭이 커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평온한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네네. 또는 이제 주식창을 좀 자주 하게 못하시는 바쁘신 직장인들이 매입하시면은 한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매입해 두시면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가 드리고 목표가로는 55,000원, 손절가로는 2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목표 네. 주가를 한 15% 정도를 설정하셨는데 제노레이는 거의 뭐 100%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 호조가 25%씩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가 퍼나 PBR을 보더라도 매우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호 예수 때문에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풀린다고 하면은
2배 이상의 지금 예상을 하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 매력도보다는 한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남아있죠. 마지막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크게 이제 자동차 부품과 기계 사업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2분기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제 3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고, 아직 기계 사업군에서는 적자를 좀 지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 2분기 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흑전을 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122억 원이나 상회하는 204억 원을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 누 엔진 생산량 증가와 서산 엔진 공장의 가동률 상승 후 영업이익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자동차 섹터가 또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관세 문제로 이제 자동차 섹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가장 큰 고객사인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 회복이 좀 예상되고, 중국 법인에서의 가동률도 증대될 전망입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서산 엔진 공장률 이제 가동률이 전년 대비 40에서 50% 증대가 또 예상되고, 디젤 라인 생산 라인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중국을 중심으로 평균 납품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가동률이 회복하더라도 수익률이 과거처럼 회복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수급은 좋아서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제너레이와는 달리 좀 1, 2개월에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일선인데 강력하게 지지 지금 저항선을 뚫고 지금 장대 양봉으로 지금 돌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과 같이 계속해서 양봉을 보여야 되고, 혹여나 떨어진다고 하면은 44,000원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분봉에서 실질적인 팁 하나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줄로 쳐둔 게 피보나치 선입니다. 이 피보나치 선에서 가장 매수하기 적기, 떨어지는 종목의 적기 시즌은 50에서 61.8%, 이 라인에서 가장 이제 적기적으로 매수 타점을 보실 수가 있고, 혹여나 지금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이제 너무나 이제 매수 물량을 늘리지는 마시고 이 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제 지지 라인이 지금 현재 45,800원에 정확히 이제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혹여나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좀 물량을 좀 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45,800원을 드리고요. 네. 목표가로는 55,000원, 손절가로는 43,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동현 본부장 준비해오신 탑픽 종목 3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첫 번째로 주셨었는데, 그래도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또 편안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제노레이를 보자라고 하셨죠. 마지막으로 현대위아까지 봤습니다. 잠시 뒤에 또 저희가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 정리해드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바로 이어서 김홍식 팀장님의 종목도 펼쳐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오늘 탑픽의 종목은요, 인크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를 이제 매체사와 사이에서 광고 상품을 유통하는 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미디어랩이라던가 애드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디지털 광고 산업 구조는 광고주, 광고 대행사, 미디어랩, 매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광고주는 예를 들면은 나이키나 코카콜라, BMW 등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일기획이나 나무 이런 기업들이 있고,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인크로스, 메조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로는 누구나가 다 아시겠지만은 네이버, 다음 유튜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고주나 이제 광고 대행사와 이제 광고 매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인크로스의 주력 아이템은 애드네트워크라는 아이템인데,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군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에 관련돼서 주력 상품으로는 다윈이라는 아이템이 있고요. 애드네트워크란 다수의 디지털 매체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하는데, 유튜브나 네이버 스포츠 이러한 동영상 시청 시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 광고를 이어주는 아이템이 그런 애드 네트워크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에 관련돼서 주력 상품이 다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처는 또 여기에서 다위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반응형 광고, 뭐 광고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15초 이상 시청했을 경우에 뭐 과금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스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출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1000회당 뭐 노출당 과금이 되고 있고 스킵이 없는 강제 시청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타겟팅이라는 광고가 있는데, 다윈 광고에 반응한 유저가 이제 유사, 모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일 이제 비슷한 광고에 대해서 클릭을 많이 했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의 모수를 파악을 해서 대상으로 송출을 해주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크로스는 이미 많은 매체를 뭐 주요 고객사로 좀 섭렵을 했고요. 모바일 앱이나 웹을 포함한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 모바일 매체를 3,800여 개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광고주와 소비자를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TV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많은 광고를 시청하고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익이 귀결되고 있는 게 주요 포인트이고, 스마트폰 사업이 죽지 않는 한 끊임없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고요. 그리고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뭐 주요 제품의 특성은 주가의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실적 또한 2015년부터 개선과 성장이 시작이 되었으며 2018년 연간 컨센서스까지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3,0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에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스코라는 종목이고요. 네. 네, 국내 뭐 철강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와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 제철 업체입니다. 뭐 2분기에는 탄소강 판매 단가가 톤당 2만 원 상승을 했었으나 뭐 주요 원재료 투입 원가가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좀 실적을 보여줬고요. 또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부진했었던 이유는 4, 4분기에 재고 물량 판매가 함께 이제 반영된 것과 동시에 재산세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기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종속회사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됨으로써 포스코 또한 이제 개선 반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중국에서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1.35조 위안, 뭐 하나로는 223조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등 재정 정책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인프라 투자 증가율 확대를 반영되고 부동산의 이제 후발주자로 힘을 잃었었던 민간 협력 사업에 힘을 실어주면서 중국의 철강제 가격 강세가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또 중국의 난방기 가동률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 철강, 좀비 기업 퇴출 등 공급 개혁 지속으로 18년 평균 철강제 가격이 17년도보다는 높은 가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뭐 철강제 선물 가격의 뭐 상승을 중국 철강제 현물로, 그리고 또한 국내 철강제 판매 인가로 근거로 활용이 되면서 제강사의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강 시황 회복으로 가장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4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5천 원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반도체 장비 제조 사업과 뭐 태양 전지용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3D 랜드 이제 장비 매출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예요. 사실상 작년 11월부터 뭐 지속적인 반도체 업종의 이제 부진한 좀 모습들이라던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했었던 모습들에 덩달아서 우하향했었던 종목인데요. 뭐 그에 근거했었던 이유는 3D 랜드보다는 이제 D램에 대한 부분의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18년도에 그렇게 바라봤었기 때문이었는데, 뭐 작년까지는 3D 랜드 투자에 좀 더 3D 랜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D램에 대한 장비 수주도 체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올해 이상의 이제 작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성장세가 2019년도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종목이고요. 뭐 최근 D램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 조성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 삼성에서 발표했었던 D램 사업은 20%의 성장, 그리고 3D랜드 같은 경우에는 40%의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3D랜드의 높은 성장률이 눈여겨보셔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D랜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기억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뭐 주로 스마트폰 등의 이제 동영상이라던가 음악, 사진 등을 저장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요. 뭐 장점으로는 평면 랜드보다 속도가 빠르고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고요. 또 안정성 또한, 그리고 내구성 또한 좀 뛰어나고 전기 소모량마저 적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실질적으로 메모리 분야에선 3D랜드가 호황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램용 신규 장비 공급을 좀 성공과 동시에 주력인 3D랜드 장비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낸드 투자 규모 수급과 2019년 말부터 중국의 이제 시안 2기 공장 가동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투자의 업사이드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 SK하이닉스 청주 우시 공장이 18년 내에 이제 완공이 되며 2019년도부터는 장비가 입고될 것이라는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정 전환 속도가 지연이 되면서 장비 업체에게 유리한 신규 투자 비중 확대가 기조가 이제 2019년도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낸드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셔야 할 장기적인 안목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3D 랜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각광받고 있는 테스가 세 번째로 탑픽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현재 낮아진 밸류에이션은 지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7,0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금일의 마지막 종목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목표 주가를 보니까 테스가 가장 탄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탑픽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와 투자 성향이 비슷한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 주신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이고요. 저희 오늘 첫 번째 볼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셀트리온이 지금 5거래일째 상승세고 어제 오늘에서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간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었잖아요. 예, 셀트리온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앞으로 지금 수급이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 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이제 영향이 한국에까지 와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제약주들의 표본을 대할 모범생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만 매출액 1조 1,600억을 예상하고 당기순이익은 4,600억을 예상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현재 상당사의 90%가 아직 영업이익이 적자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량한 회사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오른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가장 이제 핵심 제품이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와 마지막 특허 소송에서 또 승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거리와 이슈들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 셀트리온은 제가 1년 전부터 그 여러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주식 증여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조금씩 매집해줘도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 얼마나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에서 한 1.7배, 2배까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 여쭤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한독 보겠습니다. 한독의 주가가 오늘장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는 7%나 올랐었거든요. 지금 한 4% 정도로 오름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한독하니까 한독 화장품이 떠올라요. 이게 화장품주라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한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서도 충분한 이제 메리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처방 의약품, 이제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그런 업체라고 처방 의약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화장품주들 또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으로 인한 상승을 보여줬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제약업체 쪽에서 호실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좀 최근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추후에도 더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단기적으로만 상승을 했다가 다시 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보다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독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TA 항공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간 기대를 좀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 분위기상 저가 항공주나 항공주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상태여서 상장을 시기적으로 잘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여쭤볼게요, 본 부장님. 예, 지금 소폭 하에 시작했다가 지금 5% 상승으로 지금 상승세는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비용 항공사로는 세 번째로 지금 기업 공개를 이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5,84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70% 늘어난 한 471억 원의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매출액과 2분기도 너무나 이제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최근 이제 항공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졌고 공모가가 낮은 수준에서 확정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항공사들은 이제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그래서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상장 시에 추정 실적 기준 대비 13배에서 15배 정도 펄을 형성했는데 현재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7.5배 너무나 좀 저렴하게 지금 공모가를 받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좋은 상태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추후에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추천주를 올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석한 후에 긍정적이면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티웨이 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초록뱀에 대한 주가를 볼 텐데 오늘 장중에 23%나 급등이 있었고요. 지금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12%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이 W홀딩 컴퍼니 지분 인수 소식에 강세다 하는데 지분을 인수하는데 400억이 든다고 하고요. 400억에 관해서는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흐름 어떨지 좀 살펴드릴까요? 김홍식 팀장님. 네, 일단은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뭐 TV 드라마 제작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 그다음에 드라마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지분을 취득하게 될 W홀딩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방송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뱀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이제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는 추가적인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뜻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좀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이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주주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영에도 큰 폭의 등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상향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관망하는 것이 더 회원님들 이제 심리에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다. 네, 라는 그렇죠. 말씀이셨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는 초록뱀까지 분석을 할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이 탑픽주에 대한 수익률 리뷰를 듣는 시간인데요.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단연 돋보이는 수익률 1위입니다. M코르셋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급등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 25,000원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는 14,600원입니다. 지속해서 포트에 담으실 예정이신가요? 네, 아직 그 목표가가 좀 남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이나 급락인데 물론 뭐 당연한 얘기겠죠. 결과는 뭐 행보는 뭐 오래 가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그 초반에 만 원에서 1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그래도 한 5일 정도 지켜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안 넘어가면은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위로 방향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언론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하면서 지금 그 시장에서 흐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탄력과 관성을 이용해서 좀 더 밀어붙이는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M코르셋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저희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은 디딤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식 상장주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엠픽으로 미스터 피자죠. 지금은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해마루 푸드서비스 맘스터치, 그리고 세 번째로 상장된 게 디딤이에요. 디딤은 물론 직상장은 아니고 스펙이라는 인수합병 전문 회사, 인수목적 전문 회사를 통해서 변경 상장이 된 회사고, 근데 이제 엠픽그룹은 미스터 피자, 피자잖아요. 그리고 해마루 푸드서비스는 맘스터치는 햄버거, 그쵸? 치킨도 하지만, 그러니까 보니까 피자, 햄버거, 치킨. 자,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한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디딤 같은 경우는 한식과 일식을 하는 식당 전문 업체로서 첫 상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본 IF라고 이제 백종원 대표가 이제 상장 뭐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전에 먼저 상장한 식당 전문 업체고요. 디딤이 가장 많이 알려진 브랜드로는 마포갈매기예요. 한 번씩은 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2008년도에 6692 전문점 마포갈매기 런칭하고, 마포갈매기니까 뭐 날아다니는 갈매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갈매기살을 파는 업체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랜차이즈 운영 및 식자재 유통 종합 기업으로 발돋움을 합니다. 2008년에 프랜차이즈 마포갈매기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프랜차이즈는 다 본사에서 이제 어떤 그 세팅된 그 동일한 식자재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장을 만들다 보니 식자재 유통 종합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갖췄고, 여기서 이제 좀 성공을 거뒀어요. 마포갈매기가 약간 이름을 알리면서 약간 싸게, 되게 싸요. 뭐 양은 적다는 평도 있지만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비싼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50억 원 이상이 드는 중대형급 식당을 런칭했어요. 이거는 개인이 프랜차이즈로 하기는 어렵죠. 고급 한식당인데 백제원, 한라담, 그리고 일식당 도쿄 하나, 이런 것들. 이거는 마포갈매기와 틀리게 가격이 좀 단가가 세죠. 1인분 가격이 센 그런 어떤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을 런칭을 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신도시 위주, 새로 생기는 신도시에 어떤 서울에서 옮겨간 돈이 있고 뭐 이런 지역을 위주로 런칭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마포갈매기 이어서 프랜차이즈를 하나 더 런칭을 했는데 연안식당이에요. 최근에 뭐 꼬막비빔밥이라던가 이런 것이 방송을 타면서 되게 유명해졌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도 꼬막 비빔밥을 팔고 밴댕이 멍게 비빔밥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연안식당, 연안 부두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해물 관련 프랜차이즈를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08년에 런칭을 했던 갈매기집, 그리고 그 중대형급 식당, 고급 식당들, 한식, 일식, 그 다음에 연안식당이라는 또 해물 위주의, 지금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미스터 피자의 피자라던가 맘스터치의 버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크한, 그쵸, 아이템을 갖춘 유일한 상장 업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펙에서 변경되어서 상장한 뒤에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뛰면서 지금 급등을 한 상태라 단기적으로는 약간 별점을 낮게 주었지만 이런 어떤 성장 가능성, 지금 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수를 좀 줘서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어도, 물론 여기서 슈팅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손절가 3,500원, 목표가 7,000원으로 잡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장돼 있는 외식 업체 중에 하나죠. 디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역시 목표 주가는 거의 100%를 보고 계신 겁니다. 신인섭 소장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인섭 소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달라졌을지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무역 분쟁 이슈가 잠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처럼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62% 상승하면서 2309.4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229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이 되면서 9시 18분경에는 2310선에서 최고점을 찍었고요. 현재 23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2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는 46,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소폭 빠지면서 8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의 기술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87% 상승하면서 28만 2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중국의 재정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0.39% 상승하면서 1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7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38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섰고요. 네이버는 실적에 더해서 이 액면 분할 이슈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71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물산 빠지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요, 0.72% 상승하면서 781.12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9시 20분경에는 781선까지 올라섰고요. 현재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295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의 급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도 2.96% 상승하면서 94,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CJ ENM도 오늘은 1.55% 상승하면서 23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메디톡스와 나노스 오늘 모두 역시 상승세고요. 신라젠이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4.79% 상승하면서 54,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와 포스코캠텍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 빵주가 부진하면서 어제도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95,000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HLB도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7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SKC가 현재 4% 넘게 상승하면서 44,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은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F&B 그리고 현대해상, 한섬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전기술이 6% 넘게 하락하면서 19,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DC도 오늘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그리고 롯데케미컬, 한전 KPS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셀트리온입니다. 2위부터는 HLB, 그리고 3위는 티웨이항공, 4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5위는 서희건설, 6위는 신라젠, 7위는 LB세미콘, 8위는 현대로템입니다. 네, 1위인 셀트리온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얀센이 제기했던 셀트리온의 램시마 특허 침해 소송에 승리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 영향인지 셀트리온 계열 주가는 어제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램시마는 미국 내 모든 특허 장애물을 넘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4% 넘게 상승하면서 28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티웨이 항공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오늘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난 2003년에 설립된 LCC로 지난해 매출액 5,840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 397억 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3.45% 상승하면서 12,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LB세미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LB세미콘은 어제 19%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B세미콘은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방탄소년단이 8월 컴백을 확정 지으면서 어제 상승세를 띄웠는데요. LB세미콘의 관계사인 LB인베스트먼트는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입니다. 오늘도 10.71% 상승하면서 5,8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돼 있다 평가를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카프로를 보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갖고 이제 실적 호전 종목,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 이런 축으로 해서 최근에 7월은 계속해서 반등을 했고, 역시 이제 8월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제 카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좀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락담이죠. 락담을 국내에서 이제 독점 생산하면서 최근 들어갔고 어떤 판매량이 좀 많이 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 락담 같은 경우는 라일론의 섬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타이어에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전자부품 쪽에도 이제 사용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속해서 좀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북 관련해서 비료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부산물인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농업의 유한 비료로서 엄청 많은 판매를 갖고 있는 또 최대 또 비료 회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보면은 어떤 락담이나 전체적인 이런 매출에 힘입어 갖고 지난 2015년도죠. 15년도 저점을 형성하면서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2015년도에는 2,000억 있던 것이 작년에는 5,400억, 올해는 한 6,300억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 또한 전년도 한 240억대에서 올해는 400억대로 늘어날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가도 흐름이 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현재가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8,000원 1차로 드리겠고, 손절가는 6,2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료 관련주, 그러니까 대북 관련 수혜주로도 꼽힐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카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장 흐름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자, 일단 오늘 오전장, 양호하게 시작한 증시 계속 상승세 유지하면서 780포인트, 코스닥은 781.27포인트, 코스피는 2309포인트 넘어서면서 그 자리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좀 더 우세한 가운데 아마 보유 종목들 대부분이 빨간불은 그래도 켜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분위기가 조금 괜찮고 있죠. 특히 셀트리온의 승소 소식에서 코스닥 반등 가능성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얀센이 제기했던 셀트리온의 램시마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셀트리온 손을 좀 들어줬죠. 이런 영향으로 셀트리온 3인방 주가가 일제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면서 윗꼬리도 그리고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눌려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주요 종목들 다들 셀트리온이 오르니까 와, 우리도 함께 가자 하면서 올라오면서 어제도 코스닥이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주도주 역할을 좀 해왔었는데요. 2월부터 사실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특히 4월하고 5월 그리고 7월에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하락의 배경에는 불확실성이라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 특정 기업의 대표이사가 좀 구속이 되는 등 이런 투자자들을 불안케하는 이슈들이 계속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셀트리온의 승소 소식 우리 투자자들 마음 한켠에 좀 자리 잡고 있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업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불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살짝 금방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등락이라는 주가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거래가 많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올해만 따져봤을 때 4월이 가장 이제 거래량이 많았고 5월, 6월, 7월, 이제 8월 오늘 들어왔는데 점점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쪼그라들면 증시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점인데요. 어제도 그렇고 요즘 상승 하락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좀 가늠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목표 수익률을 크게 잡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거래량이 급감한 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지수가 좀 밀린 것도 있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어서 시장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천천히 수익률 짧게 챙겨가면서 가시는 게 좋고, 오늘 오후장에도 지금 일단은 780포인트를 지지를 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오늘 오후장에 78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좀 흐름이 나온다면 살짝 수익 실현을 해놓고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변동성이 위아래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관점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봤고요. 이어서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추천주 듣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추천주는 TCK입니다. TCK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공시 하나가 떴어요. 잠적 실적 발표와 함께 공장 신설 공시를 때렸는데요. 일단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일회성 비용 제거에 따른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이제 483억 규모의 증설에 따라 리레이팅 구간에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2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액 432억 원, 영업이익 139억 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사실 추정치를 살짝 하회했어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이유가 일회성 비용으로 병력금 15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일회성 비용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41%, 4분기에는 42%, 이 정도로 본격적으로 개선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기대는 2분기에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봤고요.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하고 더불어서 483억 원 규모의 공장 신설을 공시를 했는데 2019년 9월까지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설비 가동률이 90% 중반을 좀 상회하고 있고 이런 공급 부족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계속 물건을 줘 이러는데 우리 너무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니까 이제 신규 공장을 하는 거죠. 신규 공장 완공 이후에 중국 반도체 굵기 등의 수요 증가가 좀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고 추가 설비 투자만으로 아무래도 이제 캐파 확장도 가능해지고 시장 진입을 못했다는 잠재적 경쟁사 대비 유리한 구조를 좀 차지하게 될 것으로도 좀 판단이 돼서 지금 주가에서 지금 현재 73,300원 TCK 기록을 하고 있는데 71,000원 이하, 68,000원에서 71,000원 이하 이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하단부, 중반부에서 하단부 사이에서 분할 매집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부담 가지 않는 비중 정도로 조금씩 챙겨가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8만 원 잡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 62,00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TCK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8월의 첫날인데 국내 증시 지금까지는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같은 오름세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